수학이라 다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국어는 도움 못 주겠다. 쌤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모든 과목 다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국어는 도움 못 줍니다. 쌤. 여러분들. 영어에 그냥 단어 외우면 잘 된다. 영어는 당연히 기본 그 글을 읽는 데 있어서 기본 문법이 중요하긴 한데 단어야. 고등학교 그냥 시험 영어로서는 단어가 최고야. 시험 영어로서는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 영어만 보고 있잖아.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가면 토익,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 뭐 유학을 간다거나 이러면 뭐 토플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이제 토플 공부를 하다 보면 미국 수능 문제인 SAT 이런 거를 풀게 되거든. 거기서 보면 이제 단어들이 많이 어려워. 우리 국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국어에서 막 국어 글들 보면 단어 되게 어려운 것도 많잖아. 맞지? 막 그 옛날 단어들이나 막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막 그 김천지 이런 거 나오는 거 씹으면 우리나 옛날에 지은 그 글이다 보니까 막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많잖아. 그런 것들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단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작성은 여기까지 하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복습을 좀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최종 2차 함수는 y =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해석을 하러 가는 게 최종 목표였고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게 가장 기본적인 녀석부터 배우자 해서 ax의 제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어요. 물론 복습을 안 하셨다면 기억이 안 나시겠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복습을 한번 해주는 거다. 자, x축, y축이 있다면 이 녀석의 그래프 자,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한번 먼저 그려보면 적을 찍고 나서 그려보니까 이러한 형태가 나오더라라는 얘기. 누구? y는 x제곱. 즉 아래가 블록한 포물선. 맞습니까? 몇 콤마 몇을 지나는? 0,0을 지나는. 0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은 뭐다? 요렇게 위로 블록이 마찬가지 0,0을 지나는 녀석이 나온다. 맞아요? 자, 그럼 잘 봐봐. 얘와 얘의 관계를 한번 살짝 살펴볼 거야. 누구? 요 녀석과 요 녀석. 오케이? 자, 1을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1,1 지나지. 맞아?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몇 콤마 몇 지나니? 1, 마이너스 1 지나지. 맞습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다. 자, 일단 2 집어넣어봐. 2 집어넣으면 어디 지나니? 이 녀석은 2,4 지나지. 맞아요? 이 녀석은 2, 마이너스 4 지나지. 맞아요? 그럼 얘와 얘의 점을 계속 찍다 보니까 좀 특별한 성질이 하나가 발견이 돼요. 어떤 성질이냐면 x좌표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때의 얘들의 각각의 요 녀석과 이 녀석의 y좌표는 둘 값 비교해봐.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뭐가 같니? 서로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그 값이 같아지지. 얘 절대값 1, 얘 절대값 얼마? 1. 얘 그냥 절대값 취하면 어차피 4. 얘 절대값 취하면 4잖아. 맞죠? x값이 달라져도 그들끼리의 y값은 부호만 반대일 뿐이다 라는 특징이 보이죠. 맞습니까?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봤더니 뭐라고? 수학적으로 표현해봤더니 자, 그래프를 보고 그냥 느낌만 가져가면 돼. 자,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보면 요 녀석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미술의 데칼코마니 알지? 데칼코마니가 뭐야? 여기다가 대충 그림 그려. 그대로 만약에 도화지가 있으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 물감을 칠해. 그걸 반으로 탁 접어버리면 반대편에 똑같은 게 생기지. 모양이 똑같잖아, 맞지? 자, 봐봐. 요 녀석을 요 x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딱 찍었다고 생각해봐. 그게 여기 딱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맞습니까? 자, 그 x축에 의하여 데칼코마니 됐다를 수학적으로 x축 대칭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x축 대칭. 누구? 요 녀석과 이 녀석. x축 대칭 관계. 왜? 그래프에서 접어버리면 여기 똑같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확인했다? 점을 다 확인해 보니까 부호만 달랐잖아. 부호만. 그 말은 1에서부터 같은 만큼 내려가 있고 같은 만큼 올라가 있다는 얘기니까 딱 접어버리면 요 점이 여기 있다고 올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중학교.
이해되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y 꼴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이 대칭관계라고 그랬지. x축 대칭. 그러면 이번에는 y는 2x제곱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때 우리 봤듯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y축에 붙으면서 이렇게 가팔라진다 그랬거든. 맞습니까? 왜? 1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2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맞지? 그리고 y 꼴 마이너스 2x제곱으로 그려보자. 그거는 당연히 요 녀석보다 좀 더 가파른 요러한 그래프가 될 거야. 맞니?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x축 대칭관계였지. 요 녀석과 요 녀석도 어떨까? 마찬가지로 x축 대칭관계가 될 거야. 왜? 1 집어넣으면 2 나오지.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여기서.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얘들의 값이 어떤 꼴에서 요 녀석의 꼴에서 얘들의 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를 때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x축 대칭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그냥 y는 2x제곱이 있으면 마이너스 2x제곱은 얘를 그대로 딱 찍어버리면 나오는 그 녀석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얘기야. 되겠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y 꼴 2분의 1 x제곱과 x축 대칭인 관계에 있는 그래프는 누굴까요? 대답 좀. y 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분명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x제곱보다 좀 더 퍼지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럼 2분의 1 x제곱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겠지. 되겠어요? 절대값이, 즉 x제곱 앞에 붙어있는 요 녀석이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더 붙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퍼진다. 이 세 개의 차이점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얻어가야 될 첫 번째 y 꼴 ax 제곱에서 어떻게 얘의 값에 따라서 포물선이 퍼지고 좁혀지고가 결정이 되고, 맞습니까? 얘의 값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라면 서로 무슨 축 대칭 관계에 있다? x축 대칭 관계에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 말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적으로 머릿속에 이 녀석들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막 이런 걸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뒤에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파진다. 이해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되겠죠? 되나요 여러분들? 되겠죠? 오케이. 자, 어디로 오시냐면 일단 몇 페이지냐요? 페이지가 130페이지. 한 장 딱 넘겨보세요. 문제 있는 곳으로. 일단 2차 함수의 뜻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130페이지에 1번에서부터 6번 문제까지 있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1번에서 6번 문제 있는 거. 자, 다음 2차 함수인 것의 동그라미, 아닌 것을 x표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나요? 보이죠? 자, 1번 y 꼴 3에 x 빼기 1 빼기. 자, 얘는 2차 함수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지, 최고차가 1차잖아, 맞지? 얘는 1차 함수다. 따라서 x표. 그 다음 2번 0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얘는 2차 함수입니까? 아니지. 뭐지 얘는? 와, 씨, 누구야? 됐어. 아주 좋았어. 3번은 2차 함수일까요? 요게 이제 좀 중요해. 얘들아, 다항식. 요 정도만 적어주자. 다항식은 뭐야? 1차, 2차, 3차 이런 것들. 다항식은 분자의 차수를 기준으로 거기 지금 y는 x제곱분의 3은 분모에 문자가 있고 제곱이 있는 거잖아. 맞지? 걔는 1차식, 2차식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1차식, 2차식, 3차식이라고 부르는 다항식은 무조건 어디에 있는 식을 얘기한다? 분자의 차수가 있는 식을 얘기한다. 그럼 선생님 저런 거는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유리함수입니다. 왜? 유리수를 분수라고 하잖아. 맞지? 분수로 표현되는 수. 분수로 표현된 함수라고 해서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쟤를 유리함수라고 해요. 저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배울 겁니다.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무슨 함수? 유리함수다. 오케이? 유리식이니까. 근데 이런 거 이제 헷갈려 하겠지. x제곱분의 3 유리함수면 얘랑 얘는 유리함수일까? 아니지. 몇 차 함수? 1차 함수. 오케이? 분모에 문자가 들어갔을 때만 유리함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드디어 4번이 뭐가 되겠다? 4번이 2차 함수인 거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이죠? 1번에서 3번까지 다 아니고 4번 맞고 5번은 맞습니까, 여러분들? 5번은 아니지. 왜 y? 선생님 x제곱 보이는데요? 아니지. 아니지. 어디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x제곱이 날아가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야, 오늘 점표가 집중하니까 선생님 수업하기가 재밌네. 좋고요. 좋습니다. 자, 옆에 뭐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2차 함수인지 말하다.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굳이 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와서. 자, 다음 2차 함수 y/올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대하여 함수 다음을 봐라. 자, 여기다가 위쪽에 얘들아 필기 하나만 해주자. 함수값이라는 것은 함수값이라는 거 얘들아 y값이긴 해. 일반적 함수값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y값입니다. 일반적으로 y값.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냥 항상 문자에 y라는 문자가 있고 그 y라는 문자의 값은 무조건 함수값이다라고 기억을 하는 게 좀 오류야. 잘 봐. 함수식이라는 건 얘들아 함수식이라는 건 어떤 문자는 이러한 다른 문자의 이러한 짓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즉 이런 꼴을 잘 봐봐. y라는 녀석의 값은 x가 이런 지랄을 떨어서 만들어진다 이거지. 맞아? 이런 식을 우리는 y는 x에 대한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잘 봐. 이렇게 쓴다면 이거 함수일까? 함수식일까? 확신하는 사람 또는 그냥 질러봐요. 함수식일까 여러분들? 함수식이야. 뭐에 관한? B는 A에 관한 몇 차 함수? 얘도 2차 함수랄까? 얘도 2차 함수입니다. 얘만 2차 함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잘 봐. 여기서 선생님이 쌤이 여러분들 수업하다 보면 알겠지만 쌤은 절대로 물론 맞아먹을 때도 있는데 말 잘못하면 안 된다. 오케이. 쌤은 좌표 평면을 그릴 때 예있지 x축 y축을 절대로 빼먹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행위야. 왜냐하면 함수를 여러분들 그래프로 나타낼 때 항상 좌표 평면에다 나타내지. 그리고 좌표 평면은 여러분들 항상 x축 y축으로서 봤을 거야. 지금까지는. 맞지? 맞아? 근데 앞으로는 필요에 의하여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가 달라져요. 이건 사실 좀 딥한 얘기이긴 한데 함수를 하는 김에 살짝만 언급을 할게. 요것만 가져가면 돼. 항상 함수는 x축, y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곳에 그려지지 않고 항상 x랑 y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함수의 정의라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특정한 문자가 어떤 다른 특정한 문자의 질환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러한 관계식을 함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b-a제곱 이꼴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얘는 함수식이 아니겠네요. 막 두 개 문자에 막 있다고 돼요. 아니죠. 얘를 함수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야. 얘를 넘겼어. 됩니까? 즉 한 문자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함수식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 y제곱 이꼴 2x 플러스 3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선생님 이건 함수식인가요? 지금은 아니죠.
아니고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얘기할게 편안하게. 선생님 지금은 아니죠. 왜? 한 문자는이 아니잖아. 한 문자의 제곱은이잖아. 맞지? 그러면 선생님 이게 함수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뭔 놈의 제곱이 꼴 얘지. 여기다가 루트 쓰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선생님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루트를 씌우나요? 마이너스 3보다 미안하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적대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녀석이 들어가면 여기가 양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루트를 씌울 수 있겠다. 맞죠? 여기 이렇게 뭐 들어오면서 되는데 여튼 이걸 이제 나중에 무리 함수라고 할 거거든.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겁니다. 즉 마찬가지로 이런 식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루트로 딱 씌워주면서 함수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함수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일단 한 문자 는으로 바꾸셔야 있는 식을 함수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식의 차이점은 뭐냐? 선생님 문자만 다른데요. 네 맞아요. 문자만 다른 겁니다. 잘 봐 얘들아. 얘는 저렇게 x축과 y축이 그려지겠지. 왜? x랑 y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지? 그럼 얘는 어느 축과 어느 축이 그려지겠니? 당연히 a축과 b축이 그려지겠지. 근데 잘 봐. 어느 축이 a고 어느 축이 b게? 여기가 가로가 a겠지. 세로가 b일 거야. 왜? 여기 쓰여지는 이 녀석은 함수값으로서 결과에 해당하는 녀석이거든. 결과는 항상 y축이거든. 이렇게 세로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잘 봐야 얘가 만약에 x축, y축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였어 얘가. 그럼 얘는 뭐냐면 무슨 그래프다? a축, b축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되겠니? 그냥 직관적으로 하나만 더 보여줄게. 잘 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잘 봐요. y 꼴 x 플러스 1. 자,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전 세계 중위 중에서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없을 거야. 맞지? 맞지? 잘 봐. 쌤 이름이 김민수거든. 그래서 김 선생님, 김쌤이라고 하는데 자, 봐봐. x랑 y는 모든 실수고 김과 민도 모든 실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쌤이 함수를 하면 이해를 시키기 위해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 두 그래프의 모양은 어떨까요? 모양만 가지고 봤을 때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그래프예요. 자, 얘 한번 그려보자. 쌤, 저 자식 뭔 개소리인가 싶은데 잘 봐요. 얘는 무슨 그래프? x축, y축에 y절편이 얼마? 1. x절편은 마이너스 1. 지나는 기울기가 몇인 직선? 1인 직선. 인정? 맞지? 이것은 바로 무슨 축? 인축. 결과니까 인축. 오케이? y절편 1, x절편 마이너스 1. 민에다가 무슨 값을 대입해도 만약에 민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b는 얼마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니까 0 되지. 맞아요. 그래프가 똑같아지네. 문자가 달라져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비약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선생님 그럼 왜 이딴 함수는 없나요? 월드 와이드 하지가 않아요. 세계적으로 통용되지가 않은 문자잖아. 김과 민. 우리나라 사람밖에 모르는 문자기도 하잖아. 맞지? 그리고 나만 쓰는 함수, 나만 쓰는 식이고. 맞아요. 어떤 선생님도 이런 걸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월드와이드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문제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월드와이드하게 쓰는 문자가 어떤 문자예요? x라고 하잖아. 그건 맞잖아. 이건 세계 이제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 원소로 수학을 배울 겁니다. 원소에도 다 x랑 y 씁니다. 그 정도로 월드와이드하지.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야. x축, y축. 그래서 생기는 단점이 뭐다? 어렸을 때부터 x축, y축에만 함수는 xy다, xy다만 그려지니까 점점 더 나이가 차면서 문제가 나오면 이제 x랑 y에 관한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y는 갑자기 막 x에 관한 식인데 그게 막 다른 문자로 치환이 되고 막 이런 변하는 함수를 대처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무조건 x랑 y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알아야 돼. 얘가 왜 x축이고 얘가 왜 y축인지, 왜 y.
그리고 그 x축과 y축의 역할을 봐야 돼. x축과 y축의 역할에 의하여 식의 꼬락서니가 결정이 된다. 여기는 결과값이다. 여기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녀석들이다. 이해되겠어요? 이 정도까지만 넣어놓고 가자. 그래서 머릿속에 다음을 맞춰야 되는 건 그냥 딴 거 없습니다. 얘나 똑같은 x에 관한 2차 함수, a에 관한 2차 함수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자, 가보자. 그럼 이제 설명하려는 게 뭐였다? 함수 값이라는 건 무슨 값? 일반적으로 y 값이야. 내가 여기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왜 붙였겠니? 방금 봤듯이 b 이꼴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 여기서 함수 값은 누군데? b 값이잖아. 맞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라고 붙인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 문제다. 오늘 다음 문제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수 값을 구해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12번. x가 0일 때 y값. 그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x가 0일 때 무슨 값? 함수값. 되겠니? 얼마? 3. 영집으로는 3이죠. y가 3. x가 2일 때 y값. x가 2일 때 2 집어넣으면 뭐냐? 마찬가지 3이네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 함수값이라는 것은 y값이기도 한데 그 녀석을 다르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냥 y값이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야 된다. x가 0일 때 y값 얼마냐?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서 좀 불편해 된다. 한국말로 계속 적을 수 없잖아. 여러분들한테 x가 미안합니다. 비용들. x가 3분의 1일 때 y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x가 3분의 1일 때 y값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f 3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게 편하잖아. 지금 들어봤을 때 두 번째가 더 짧지. 두 번째 의미가 뭐다? y값이라는 걸 f 뭐 값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x가 0일 때 y값이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f의 얼마? 0은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x가 0일 때 y값이라는 걸 줄여서 f0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 여기서도 여기에 f가 들어오는 건 일반적인 상황에서입니다. 함수 fx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함수 g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g2를 구하라. 이 의미는 뭐겠니? 이 함수의 x 이꼴 몇에서의 x 이꼴 2에서의 y값, 즉 함수값을 구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건 오케이? 항상 f만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g2의 값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럼 g2의 값은 무슨 의미라고? 요 함수의 x가 2에서의 함수값, 즉 y값이라는 얘기인 거야. 되겠니? 그 요 함수도 마찬가지.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도 있고, 여기 f라고만 썼지만은 다른 문자도 들어올 수 있다. 여튼간에 함수값이라는 걸 이러한 멘트를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알겠니? 이게 기본입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여기 19에서 24번 봐봐. 다음 2차 함수 fx에 대하여 f2의 값을 구하라. 자, 그 f2에다가 밑줄 뭐라고 적으셔야 돼? x 이꼴 2에서의 함수값 또는 x 이꼴 2에서의 y값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19번 같은 경우에 fx가 x제곱이라고 그랬지. fx가 x제곱. 그러면 f의 2의 값은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얼마다? 4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20번은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니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됩니까? 나머지 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132페이지로 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프에 관한 얘기. 얘들아, 조금만 더 설명하고 살짝 쉬어갈 거니까 조금만 힘내자. 이제 그래프 들어가니까. 조금만 힘내자. 힘내자. 자, y 꼴 x 제곱의 그래프. 현재 일단 y 꼴 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했듯이 조금만 살펴보면 y 꼴 x 제곱은 분명 아래로 블록이고 0,0을 지나는 이러한 함수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잘 봐. 그리고 여기서 좀 특징이 뭐냐면 2차 함수는 얘들아, 2차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든. 무조건. 이렇게. 2차 함수에 그냥 2차 함수에서 이걸 빼놓고 할 수는 없어. 진짜. 이것만 알면 2차 함수 정복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게 뭐냐? 아까 우리 데칼코마니 맞지? 데칼코마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걸 한국말로 대칭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잘 봐. 2차 함수는 쌤 요선을 하나 그어줘요. 빨간 선. 이 빨간 선이 누구냐면 얘들아 이렇게 아래로 블록 싹 하면 제일 밑에 있는 점이 있겠지. 아래로 예를 들어서 좀 더 비약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요 제일 밑에 있는 요 점. 점 딱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제일 밑에 점. 그걸 이제 조금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되더라도 제일 밑에 점이 분명히 하나 있을 거야. 맞아? 그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마찬가지 위로 블록인데도 제일 위에 점 하나 있겠지. 그것도 마찬가지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되겠어? 자, 저 꼭지점을 지나고 요 y축 있지, y축은 올곧잖아. 수직으로서 x축이, 그지? x축의 수직으로서 올곧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y축과 평행하게, 즉 y축과 똑같이 이렇게 딱 하나를 그리면 얘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대칭축이라고 부를 거야. 대칭축. 자, 지금 이제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2차 함수는 얘를 두 개 빼고는 이해하기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대칭축과 꼭지점이다. 되겠니? 자, 그럼 대칭축은 뭐냐? 잘 봐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요쪽을 볼게. 요쪽을 대칭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빡 시켜버리면 바로 요 녀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파란색 모양과 대칭축 딱 찍어서 나오는 요 모양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2차 함수는 항상 뭐에 대하여?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모양. 즉 대칭축이 딱 하나 있으면 뒤집어버리면 바로 옆에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쪽을 이렇게 뒤집어도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 대칭축 하나 싹 그려주면 이 부분을 탁 뒤집으면 여기 나온다는.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도는 하나 오른 위에다가 공간 많으니까 2차 함수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고 제일 밑에 있는 점 또는 제일 위에 점을 꼭점이라고 하고 대칭축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적고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것 정도도 멘트로서 하나 적어두세요. 지금부터 알고 와야 합니다. 프린트가 몇 개씩까지 되는지 확인 좀 해주겠니? 138인가?
맞지? 이거는 합식도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수직은 채점을 좀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목표가 나중에는 이제 그래프를 대충 조금만 보고 난 다음에 꼭지점과 이 대칭축을 찾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y는 x제곱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면 그럼 이제 우리는 y는 x제곱에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놓고 봤더니 몇 콤마 몇이 0,0이 가장 밑에 있는 점이라는 게 보이고 x제곱의 꼭지점은 0,0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칭축은 누구냐? 바로 그 꼭지점을 지나는 게 y축이잖아요. 그죠? y축에 대하여 얘는 이렇게 딱 대칭 이동시켜버리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근데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항상 y축이 아닙니다. 네, 요때만 요런 거야. 요때만이 언제냐면 항상 0,0 나오는 함수는 어디 있어? 제일 밑에 점이 0,0이 나왔어. y는 ax제곱은 항상 꼭지점이 얘일 거고 대칭축은 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a가 뭐가 되든 간에 생긴 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항상 여기가 제일 아래 또는 제일 위에 점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얘는 계속 대칭축일 수밖에 없을 거야. 맞죠? 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럼 잘 봐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칭축 기준으로 보면 왼쪽과 아래쪽의 그림을 봐봐. 잘 봐. 얘들아 우리 이런 멘트를 할 수가 있어. x값이 오른쪽 값으로 커질수록 뭐 한다라고 할 수 있니? x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커지지. 여기 0이잖아. 여기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계속 커지지. 맞아요? 수직선에서 x축을 딱 본다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값이 커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x값이 증가할 때라는 말이 나온다면 오른쪽으로 갈 때라는 얘기겠지. 이해돼? x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 x값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1보다 2가 오른쪽에 있고. 맞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잘 봐요. 이 대칭축이 기준으로 항상 뭔가의 기준이 되는 건 대칭축이야.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을 볼 거야. 이쪽을 보지 마. 왼쪽만 볼 거야. 그 그래프를 보자. 그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맞아요. 자 봐봐. x값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x값이 이렇게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겠지. 맞니? 그때 마다마다 y값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내려오고 있지. 맞아? 그 말인즉슨 x값이 증가할 때마다 y값은 감소하지. 근데 우리 y값은 함수값이라고 배웠잖아. 여기서 이 y니까 x값이 증가할 때마다 함수값은 감소하고 있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니? 무슨 뭘로? 이렇게 지금 아래로 올라오게 있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x값이 증가할수록 대칭축의 왼쪽에서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감소하고 있다는 게 보이네요. 맞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차함수는 대칭축의 오른쪽을 보면 x값이 증가한다는 건 또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맞아? y값은 어떻게 하니? 증가하고 있지. 맞습니까? x값이 갈수록 y는 점점 커지고 있잖아. 맞아요? 자, 이차함수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감소해 오다가 기점 대칭축 또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함수이기 때문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아래로 올라오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고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증가한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래프 그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y는 x제곱은 그렇다 이거야. 근데 위로 볼록이 마이너스 x제곱을 한번 봐보자.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되니? x 즉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어떻게 오고 있니? 반대로 그렇지 증가하고 있지. 그리고
대칭축의 오른쪽은 x값이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지. 요게 반대로 살짝 바뀌네요. 아래로 불러 위로 불러. 그치?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래프가 옮겨지면서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차 함수는 잘 봐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개 다 누구를 기준으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잘라 보면 아래로 불러올 때는 대칭축의 왼쪽에서는 x축이 증가할 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 감소, 오른쪽에서는 증가할 때 증가. 되겠니? 근데 위로 블록은 그림이 반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증가할 때 대칭축의 왼쪽에서 증가할 때 증가하고 오른쪽에선 증가할 때 감소하는 형태가 펼쳐진다. 그래프로서 머릿속에 담아두라는 얘기인 거야. 되겠니? 그래프의 모습으로서 그걸 판단하는 걸 담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사실 뭐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으로서 자주 보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담아두라고 알려주고 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x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은 다 뭐냐면 점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어넣어서 점 찾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 요거만 설명하고 갑니다. 요거만 설명하고 살짝 쉴 테니까 조금만 힘냅시다. 자, 내용이 뭐야? 포물선이라고 나와 있지. 요렇게 생겨먹은 위로 불러 완력으로 요렇게 생겨먹은 걸 포물선이라고 해요. 포물선.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뭐가 나오냐면 꼭지점과 대칭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지점과 대칭축이 누구인지를 봤기 때문에 자, 어디로 가냐? 33번 문제로 갑니다. 33번.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33번. 꼭지점의 좌표. 자,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y는 x제곱의 가장 아래죠. 0,0이었지. 맞아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0,0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4번. 축의 방정식. 그거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마찬가지. 대칭축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축의 방정식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배우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합시다, 여러분들. 자,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대칭축을 식으로 나타낸 거거든. 색깔 있게 좀 적어놔. 항상 축의 방정식은 x equal something이다 로 표현한다 라고 이렇게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계속 이것만 찾을 거야, 진짜. 한 다음 시간만 또 계속 이거로만 찾을 거야. 자, 여러분들이 하나 배우셔야 되는 게, 아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할 때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 요 직선, 직선의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맞습니까? 기억나요? 모든 점들의 y값이 3이잖아. 맞지? 기억나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직선은 어떻게 표현해줘? 3가 그렇지. 맞습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그래프를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다라고 하거든.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다. 얘 딱 봐. 근데 얘는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지? 무슨 축에? y축의 평행한 직선이지. 맞아. 얼라리가 돼. 이거 내가 어떤 직선이라고 그랬어? y축의 평행한 직선이라고 그랬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다?
축의 방정식인 대칭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잘 봐요. 이 문제에서 축의 방정식은 요 점을 지나는 축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 이퀄 얼마?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왜? 요 점의 x 좌표가 얼마기 때문에 0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하자. 2학년 2학기 거. 자, 3,5와 3,7을 지나는 직선은 어떤 직선? 저거 기울기 구하고 뭐 해가지고 뭐 구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왜? 얘 빼기 얘 보니 얘 빼기 얘 땡기면 기울기 구할 때 분모가 0 돼버리잖아. 맞습니까? 이건 어떤 직선이야? x좌표가 발산하는 직선 중에서 y 값이 다른데 x 값이 같은 직선은 뭐밖에 없다? x equal something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 equal 몇인 직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x equal 3을 지나는 직선이지. x equal 3이라는 직선이에요. 되겠니? 즉 대칭축을 구할 때 누구를 알면 꼭지점을 알면 꼭지점에 x 좌표가 여기 딱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죠. 맞습니까? 왜?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어야 하니까 당연히 이 점의 x 좌표가 그 축의 방정식이 될 거라는 얘기.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고3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지? 오늘 하는 내용 요거 정리를 해놓고 머릿속에 푹 담아둡니다. 아시겠죠? 살짝 쉬었다 와서 AX제곱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자, 지금 설명이 되게 길잖아. 초반에 이런 기준을 잘 잡아두잖아. 어차피 뒤에 건 훅 나가. 그러니까 이 기준, 오늘 잡는 이 기준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시작. 134페이지. 134페이지. 오케이. 이제 y는 ax제곱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자, 먼저 그 42번에서부터 48번까지라는 왼쪽 예제들 있지, 걔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y는 2x제곱, 그 다음에 y는 3분의 1x제곱, 그 다음에 y는 3분의 4x제곱,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를 그리고 한번 밑에 있는 문제들 다 해보라라는 얘기인 건데, 자, 그럼 가장 먼저 얘들을 그래프를 그려보자. 일단은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다. 맞지? 맞아? 양수들이잖아. 그러면 어디 로블록이야? 당연히 아래 로블록이겠지. 그리고 몇 콤마 몇을 전부 다 지나니? 0,0을 지나네요. 따라서 2x제곱 먼저 그리면 가장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대충 그려보면 그 다음 가파른 게 누구겠니? 3분의 1과 3분의 4 중에서 그 다음 가파른 게 당연히 3분의 4겠죠. 맞아요. 여기서 3분의 4가 두 번째 녀석이 될 거고, 이렇게. 그다음 가장 y축에서 멀어지는 포개어지지 않은 녀석이 바로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이렇게 세 개를 그릴 수가 있겠죠. 됩니까? 자, 그다음 이제 43번부터는 책을 보면서 같이 답을 하도록 합시다. 43번. 세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디로 볼록하다? 위로야, 아래로야? 아래로 볼록하다. 43번의 정답은 아래가 될 거고. 자, 그럼 44번은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여러분들? 0,0이다. 다음 축의 방정식은 x 이꼴 얼마? 0이 되겠지. 이 녀석을 지나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0,0을 지나니까 x 이꼴 제로가 될 거예요. 다음 46번. 폭이 가장 넓은 그래프는 1, 2, 3번. 자, 얘들 1번, 2번, 3번 아닌데? 맞는가? 3번 중에서 몇 번 그래프가 폭이 제일 넓어? 2번 그래프가 제일 넓겠지. 자, 47과 48을 잘 봐. x가 0보다 클 때, 자,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0일 때가 바로 요 y축의 상황이잖아. 맞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쪽을 원하는 얘기인 거야. 오른쪽을 봤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얘들아,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뭐하지, 여러분들? 증가한다라는 게 보이죠? x가 0보다 클 때는, 그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때? 0보다 작을 때 이쪽을 보라는 얘기야. 왼쪽. 왼쪽에서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니, 여러분들?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자,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와서 어디로 오시냐면 135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136페이지로 와보세요. 136페이지. 자, 쉽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4분면이라는 게 뭐야? 좌표 평면에서 얘가 몇 사분면? 1, 2, 3, 4. 얘는 보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4x 제곱은 몇 사분면이잖아. 1, 2.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y = 마이너스 4분의 3x 제곱은 당연히 몇 사분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3, 4, 4분면을 지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편안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70번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y = ax제곱의 그래프가 다음 점을 지날 때 상수 a를 한번 구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가 만약에 거기 적혀있는 대로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면 a는 얼마냐를 구해보기 위하여 x에다가 뭘 대입하고 마이너스 y에다가 3 대입하면 3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따라서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 3x 제곱의 그래프가 저 녀석을 지난다.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2,8을 지나는 그래프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마찬가지 x좌표를 여기 집어넣고 y좌표를 여기 집어넣으면 8 = 4a가 되고 a는 2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 녀석을 지나는 2차 함수는 y = 2x제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 넓적하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금부터는 다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137페이지도 처음에 우리 가장 처음에 했던 요 문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37페이지도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37페이지는 넘어가지만은 내용을 채우는 데 있어서 서스름 없이 채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38 보세요. 138. 138페이지에 이제 90에서 9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0에서 93번. 자, 다음 보기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라라고 했고 보기가 4개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 4개 중에서 90번. 자,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볼록한 것을 찾아서 기호를 써라. 자, 위로 볼록하려면 A가 즉 2차의 개수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지. 맞아? 따라서 몇 번? 니은, 디귿, 리을 3개가 되겠네요. 되죠? 자, 91번. 그래프의 폭이 좁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라. 91번. 폭이 좁아. 그 말인즉슨 얘들아, y = ax 제곱에서 폭이 가장 좁으려면 이렇게 가장 좁으려면 얘일 수도 있고 분명 얘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둘 중에 판단하는 방법은 뭐다? 이 녀석의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 가장 크면 양수든 음수든 간에 가장 좁혀져 있다는 얘기. 그럼 거기서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이 누굽니까? 니은 번이지. 3 있잖아. 마이너스 3 절대값이 한 3이니까. 맞죠? 따라서 x제곱의 개수가 가장 큰 녀석, 절대값이 가장 큰 녀석은 니은 번이니까 폭이 제일 좁을 것이다. 91번은 니은이 되게 되죠. 자, 92번 별표. 밑줄 그으세요.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 자, x축에 대하여 서로 대칭 놈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는 잘 봐 얘들아, 2차 함수의 대칭은 2개 얘기를 했어.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y는 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은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 맞지? 그럼 두 번째가 뭐야? 좀 더 유관이야. 두 번째가 대칭축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대칭축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진다. 맞아?
대하여 대칭 이동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얘기지. 뭐? y는 x제곱이 있으면 이 녀석을 x축으로 대칭 이동 딱 시킨 이 녀석은 누가 될 것이다? x제곱을 x축에 대하여 이동 딱 시켜버리면 얘가 되는데 얘는 위로 블록이 되면서 요 녀석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맞니? 그걸 좌표로서 확인했었어요. 그럼 잘 봐. 자, y 꼴 2x제곱이 있었습니다.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되게요? 요게 이렇게 되지. 당연히 뭐가 되겠다? y 꼴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 꼴 ax제곱에서 요 녀석의 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지금과 같은 x축 대칭 관계에 있다. 따라서 92번의 정답은 누구와 누가? 디귿과 디귿이 서로 x축 대칭 관계에 있겠죠. 자, 93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군요. 93번. 오른쪽 그림에서 포물선은 이차함수 y 꼴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랍니다. 오른쪽에 가번. 오른쪽에 그래프 두 개 보이죠? 가번과 나번. 포물선 나의 적합한 함수를 찾았어라. 얘들아,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니? 어디로 볼로? 일단은 위로 볼로. 그 다음에 꼭 시험이 몇 콤마면? 0,0. 대칭축은 누구? 그렇지. x는 0이라는 y축.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가와 나의 특징적 제일 큰 차이가 뭐다? 가보다 나가 더 퍼져 있지. 맞아? 그 말인즉슨 절대값이 1보다 뭐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 거야? 커야 돼, 작아야 돼? 더 퍼져 있으려면 작아야 되겠지.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일단 음수인 거 3개 있지. 맞아? 그 중에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건 누구밖에 없다? 리을. 따라서 93번의 정답은 뭐가 될 것이다? 리을이 될 것이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숙제는 138페이지까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필기한 내용들을 꼭 복습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내용을 정리하세요. 다음 시간에 꼭 지점이 누구냐, 대칭축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꼭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로 볼록할 때, 아래로 볼록할 때 나 얼마나 더 퍼졌냐, 그런 순간순간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담고 그거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답지인데 풀고 채점까지 좀 해오세요. 그리고 답지는 버리지 마세요. 뒤에 추가 문제들까지 답지까지 다 담겨 있는 거라